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의 재건을 외치며 대대적 인프라 투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최근에 허리케인 아이다와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 빌 게이츠가 이 예산안에 있는 기후 변화 프로젝트에 1조 5천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며 기업인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빌 게이츠 전 회장은 참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의 지속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저 태풍 세를 갖다 약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또 남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상당히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 국가의 기후위기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올해 4월에 유럽연합과 함께 1조 1,000억 원대의 녹색기술 지원 기금을 수성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죠. 유럽연합은 게이츠가 주도해 설립한 기후변화 대응재단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와 함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기금을 함께 주성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이 만든 기금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수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 장기에너지 저장 등의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금을 거부한 빌 게이츠가 이번에는 바이든표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또 나섰는데요. 예. 빌 게이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산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될 약 1조 7,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 투자 펀드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기금으로 향후 3년 동안 탄소 배출량 감소에 초점을 둔 민관 협력 사업에 1조 7,5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다. 모든 기후 관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낮추고 규모를 일정한 수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옳은 정책을 만들어줘야 가능한데 이번 인프라 법안이 바로 그 옳은 정책이다 라면서 지지를 표명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세계에서 뭐 손꼽히는 부자라고 해도 이게 조 단위의 돈을 이렇게 제공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예.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일단 이혼을 하면서 뭐 이제 어쨌든 멀린다 이게 이제 많은 재산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욕도 좀 먹고 그랬지만 참 이 빌 게이츠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확고한 철학, 저는 이런 게 좀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흔쾌하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사업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1,17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중 약 117조 원을 기후변화 대응에 편성을 했어요. 다만 이 프로젝트가 상원에서는 8월 10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아직 하원은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원을 통과할지 미주시인 상태에서 게이츠가 거액의 투자를 약속을 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한 미국 재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만약 인프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럽과 아시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원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1,170조 원의 실로 어마어마한 투자 프로젝트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이제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라든가 이걸 갖다 이제 부흥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에 낙후된 사회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대규모 투자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미국을 개조하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서 모든 주민의 생활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일자리 수백만 개가 미국 곳곳에서 창출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와 교량 개보수에 약 200조 원을 투입을 합니다. 미국 내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 약 27만 8천 킬로미터 구간의 개량 또는 보수를 할 것이며 교량 4만 5천 개도 공사할 것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체계에 약 157조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운행하는 버스 2만 4천여 대, 궤도 차량 5천 대 등에 투입하는 자금이에요. 향후 5년간 대중교통 현대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투자가 바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죠. 117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또한 거액의
철도 투자와 함께 전기 자동차 기반 시설 구축에도 투입을 합니다. 상하수도 설비와 함께 광역, 인터넷, 통신망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미국의 인프라를 완전히 새롭게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21세기형 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재조성하는 길을 닦았다라면서 상원의 법안 채택을 평가를 했는데요. 10월 초로 예정된 하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930년대 뉴딜을 통해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던 미국이 다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올라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뭐 하원 통과가 된 뒤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